안녕하세요. 대부권의 공기현입니다. 한국은행에서 23일 금리 동결의 발표가 있었고요. 또 하는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에 대단히 중요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흐름들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투자 시점이 언제쯤일까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 0.25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앞다퉈서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12월, 1월, 2월 3개월 연속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요. 12월에 0.75, 그 다음에 1월에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각각 1.3과 1%포인트를 낮췄고요. 이번 2월 달에도 28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0.55%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인하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조금 더 경쟁력 있고 낮게 형성되어 있는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최대 0.7%포인트를 이번에 낮추게 되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4.66%에서 6.06%,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4.13%에서 5.53%로 하단이 모두 다 4%대 중초반 정도로 낮춰졌고요. 자, 인터넷뱅크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시중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4.28에서 4.54,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4%대 초중반 정도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렇게 대출 금리를 앞다퉈서 경쟁적으로 낮추는 이유는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가 이제 정부가 금리를 낮춰라, 그래서 가상금리 낮추고 우대금리 많이 줘라 라는 첫 번째 압박. 두 번째는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었는데 이걸 지금 최근에 돈잔치 한다고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보니까 떠밀려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떠밀려서 하다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런 시각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준금리가 4월에 추가적으로 인상이 되지 않고 동결이 한 번 더 된다면 확실하게 최저금리에 도달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서 지금 낮춰져 있는 금리가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하반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가 좀 더 심각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게 되면은 대출금리 낮췄던 거를 다시 올리는 그런 상황들은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또 안정을 찾고 다시 상승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실수요자가 시장에서 많이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다가 반드시 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유입이 돼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어야만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다주택자들이 수요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서울의 거래량이 전월 대비해서 퍼센트로 따졌을 때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또 최저점이었던 작년 10월 588건의 거래에 비해서 1, 2월의 거래량이 2,000건 이상으로 큰 폭으로 4배 이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물론 이제 평상시에 서울의 주택 거래량, 아파트 거래량이 5, 6천 건 정도 되는 거에 비해서 2천 건 넘는 게 뭐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이냐라고 하지만은 바닥을 확인하고 거래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게 된다면 앞으로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나 이 다주택자분들이 아무런 어떤 원인 없이 수요가 증가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대 수익,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했을 때 앞으로 시장이 호전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이 다주택자분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가장 민감한 시장이 재건축 시장인데요. 이 재건축 아파트 거래량을 단기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시켰던 촉발제 역할을 했던 것이 1월 5일 시행되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언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해소가 되다 보니까 이 기대치, 기대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더 거래량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작년에 재건축에 대한 완화 조치가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서 2030 젊은 사람들이 재건축 아파트들을 굉장히 많이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날벼락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게 상승하고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했던 영끌족들 같은 경우는 그 대출 금리에 치여서 굉장히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더불어서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들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낙담했던 영끌들이 이제는 웃고 있다라는 기사 제목까지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30년 이상이 되어야만 재건축했던 거를 20년 이상으로 완화가 됐고요. 또 용적률 자체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일기 신도시대 적용을 하다 보니까 500%까지 용적률을 주겠다라는 이런 혜택과 인센티브까지 나와 있다 보니까 그래서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에 작년에 일기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2030들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일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그동안에 재건축이 막혀있던 단지들, 특히나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규제 완화와 혜택이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단지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격대가 상당히 좀 무겁게 형성되어 있는 목동 같은 경우도 이미 안전진단 통과되어 있는 6단지를 비롯해서 조건부 재건축이었던 단지들 나머지들이 357, 10, 11, 10, 12, 14단지 같은 경우도 조건부 재건축에서 이제 재건축 단지로 확정을 받았고요. 또 영끌족 2030들이 가장 많이 투자했던 상계동 같은 경우도 최근에 1, 2, 6단지와 한양아파트, 미도아파트 그리고 하계 장미아파트까지 안전진단을 통과받고 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바닥을 찍고 최근에는 가격이 조금 상승을 하는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급매들이 소진되고 가격도 어느 정도 조금 회복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불황에도 다주택 고가주택 거래량은 큰 폭으로 증가됐다라는 이제 기사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합 건물 월별 다소유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다소유 지수는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을 두 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이 지수인데요.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총 8개월 연속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6곳에 재개발 구역이 지정됐고 올해와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매년 100곳 이상의 재개발이 지정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에 대한 투자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유입이 되는데 왜 이렇게 이 지수가 늘어났냐라고 보니까 하락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하락을 했으면은 그래도 급매를 중심으로 해서 알짜 매물을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규제 완화로 인해서 콱 막혀있던 대출이 가능해졌고 또 취득세 중과도 유예가 되고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유예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서 갈아타지 못했던 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게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라고 보는데요. 자, 이 시기에 일반 아파트 거래량은 29.6%가 감소되는데 초고가 아파트의 2년 전 대비해서 거래량이 무려 5배나 증가됐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서초구 반포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하고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더힐이 100억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들이 가장 많이 거래되고 또 같은 기간 내에 굉장히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주택자분들은 주택 거래 경험들이 보다 많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투자를 하는 것이 향후에 1, 2년 뒤에 후회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고 특히나 순수 거의 100% 현금을 거래하고 있는 그 정도의 자본가들이 움직이는 부자들은 이때가 기회다, 물방 고기반이다 라고 싶어서 이런 흐름들을 보여왔던 거예요. 자, 발빠르게 움직이는 다주택자들 그리고 차별화되어 있는 시장에 부자들이 먼저 움직였지만 전반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이런 대책들을 쏟아낼 때 이걸 확인했을 때에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어떤 대책, 어떤 시장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지금 현재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것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건설사가 도산되고 은행권이 부실화되고 전체적인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되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분양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이 나올 거예요. 정부가 근시일 내에 이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 파격적인 대책들을 내놓을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전망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냐면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가장 미분양들이 많이 쌓였던 16만 가구의 누적 미분양이 쌓였을 때 이 대책들을 쏟아냈거든요. 대표적인 것만 골라서 봐더라도 일단은 서울 수도권보다는 수도권 외 지역의 미분양을 샀을 때 이 양도세 중과를 배제했고 장특공제를 다주택자들한테도 해줬습니다. 두 번째가 미분양 주택을 사게 되면은 5년간 양도세를 100% 감면을 해줬던 거예요. 게다가 계속해서 미분양이 쌓이니까 악성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을 5년간 소유하면서 임대를 놓을 경우, 이렇게 되면은 임대 시장에 물건도 공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를 놓게 되면은 양도세 50%를 감면해주는 추가 대책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미분양 주택을 주택수에서 배제하는 정책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013년 말 정도에 되게 되면은 미분양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을 구입해도 5년간 양도세 100% 면제 감면을 했던 정책들이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이 정책들이 모두 다 이 앞으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에서 모두 다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이 여러가지 대표적인 5가지의 대책 중에서 2-3가지 정도는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은 대출금리, 기준금리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우려가 있지만 여전히 시장금리는 계속해서 인하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재건축이 본격 활성화된다. 세 번째는 다주택자들이 수요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살아나고 있다. 네 번째가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 파격적인 대책, 정책들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고 이 정책들이 쏟아져 나와서 시장에 영향을 줄 때, 그러니까 콕 집어서 얘기하면 2분기 이후의 시장이 호전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또 공부하신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투자 목적, 시기, 물건, 지역에 대한 선정들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